네, 송파 세모녀법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또 3년을 맞았습니다.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던 당시에 이 법안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구할 수 있다고 박근혜 정부는 큰 소리를 쳤지만 사각지대를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송파 세모녀의 주검이 발견된 주입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송파 세모녀와 가난 때문에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표 가짜 송파 세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매우 축하하는 마음을 담고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은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당사자들과 그리고 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사회시민단체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또 함께 이 법안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상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빈곤층들이 이 법안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법안 취지 설명을 국회의원 윤소아 의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2014년 2월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 소프랭 카페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딸을 껴안고 죽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사회적 죄인인 것인지 충격을 던졌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해 12월에 소위 송파 세모녀를 생각을 하면서 국가기초생활 급여체계 부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고 134만 명의 수급자가 21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수급자 기준으로 약 166만 명, 33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향후 신규 수급자 역시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준, 이것이 아주 까다롭고요.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급여 신청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 그리고 안전성을 필요로 한 분야이므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양 의무제 기준을 폐지하여서 빈곤함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노숙인 등 그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수급 실시를 희망하는 보장기관에서 임시 주소지를 제공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의 신청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본 재산액과 소득 인정액을 정하는 기준은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으로 지금 위임되어 있는데
이를 상위법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명시상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의 원칙이와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20대에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법안에 대한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로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농성을 한 지 1647일째입니다. 예, 아주 오래전이에요. 2012년 8월 20일에 농성했습니다. 그때는 대선 후보 때였어요. 2012년도에 12월에 박근혜 정권이 당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부양의무자 폐지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한 노인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아로 35년 전에 갓난아이를 두고 남편이 너무 해서 집을 나와서 재혼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35년 만에 생사도 모르던 딸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딸이 몸이 안 좋아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모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모가 재혼을 해서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인 이 생모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걸 증빙을 하는 서류가 날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희 센터를 방문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30년 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자녀가 생계비를 못 받을까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매일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꼭 우리 국회의원님들 꼭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은 왜 장애인지 왜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인 때문에 부모한테 살해를 당하고 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윤소연님께서 이렇게 개정 발의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님께서는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정권에는 20대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어서 이제 저희도 농성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양의무자 폐지 때까지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네, 1600일 넘게 농성을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 지지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법안을 함께 마련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인법센터 배진수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복지공인법센터의 배진수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이번 기초법 개정안 작업에 함께 참여를 해왔는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반대로 결국에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부양의식에 비추어 볼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다시피 부양의무 제도를 폐지하면 모두가 그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서 너도나도 부정소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어찌 보면 실체 없는 유령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부양의무 제도가 폐지되면 너도나도 다 수급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부담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옴으로써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던짐으로써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유 그 사회적 합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게 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예상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방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직무유기를 해온 셈입니다. 이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보는 이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사실 부양의무자 폐지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수급권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느 누가 뚝딱뚝딱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실제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죽어가신 분들 그리고 주소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하셨던 분들 또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내몰리셨던 그 많은 분들의 고통과 눈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이 소중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진수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써있는 법안의 내용은 그냥 단지 한 줄 한 줄의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법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은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법안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지해 주시기를 그리고 정부가 조속히 이것을 추진해 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홈리스행동, 노들야 그리고 동자동 사랑방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가 직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그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인 복지 운영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차례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동자동 사랑방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윤영주님께서 발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꼭 귀 기울여서 이 발언의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발언을 듣기 전에 여기에 서 계시느라 다들 힘드실 텐데 구호 한번 잠깐 외치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세 번씩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법을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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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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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동 사랑방 윤영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자동에 살고 있는 윤용주라고 합니다. 사실
부양 문제로 해서 저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신 분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빈곤층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경제활동이라든지 노동 능력이 없으신 노인분이나 또 질병, 장애, 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또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수급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 제도도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수급자로 됐다 하더라도 언제 탈락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부양 문제라는 제도 때문인데 부양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나 또 직계 가족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양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인데요. 사실 부모님이 계셔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 또 그분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라든지 또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한 거죠. 스스로 자기 생활만을 근근히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부양을 할 수 없는데도 그 가족들이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 부양 문제가 적용이 돼서 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두절된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던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생계를 또 취직을 해서 어떤 그 수입이 발생하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수급비가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양 문제 때문에 가족들하고 혈육이 정마저 붕괴되고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들도 대부분 생활이 넉넉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 부모라든지 그러면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제 자녀들이 이제 조만간이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지 그런 상황이 펴 있는데 사실 저도 몸이 아프고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또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를 부모를 부양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자녀들도 결국은 생활의 빈곤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식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가 제대로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 문제라는 것 때문에 수급권자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불안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수급권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담담하게 읽어주셨지만 저 글 안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지켜보았던 동료들에 대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큰 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따로 낭독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대략의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잠시만 브리핑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민주적 운영을 수급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빈곤 제도에 신청을 할 수 없는 모순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잘못되어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권이 탈락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14일, 최대 30일에서 30일, 최대 60일로 늘려놓은 것이 박근혜 정부 가짜 세모녀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점에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정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제를 실시할 시에 장제급여를 부양의무자에게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었거나 하지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장제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꼼꼼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본 따뜻한 시선이 담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또 복지의 기본이 튼튼해지고 빈곤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윤소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많은 의원분들과 20대 국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